안녕하십니까. 호텔 관광경영학부 1학년 관광학 개론 3주차 동영상입니다.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2주차는 동영상이 5개로 나누어져서 조금 여러분을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내심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네,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재난 문자 때문에 멘붕이 왔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적어도 자원 관광학 개론만큼은 3개의 동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8시 30분입니다. 도착하긴 7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이거저거 하고 또 학생들의 이메일에 답을 하고 제일 먼저 답을 하고 신문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는 학교에선 공문에 의하면 5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100%는 아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 100%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의도한 대로 혼합 수업을 하겠죠. 2시간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2시간, 화요일날 1시간인데 월요일날 2시간 수업을 수강생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1교시에 오고 반은 2교시에 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마 추후에 또 공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변할 수도 있고요. 그 행정사항은 그렇고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9월 15일부터는 수강 정정이 끝난 관계로 리포트, 출석 확인용 리포트 제출 기간은 일주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수강 정정하는 학생들 때문에 뭐 리포트 못 내서 결석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일부러 18일까지인가로 일괄 적용을 해서 원래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일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학생 중에 메일이 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빡빡하게 썼냐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기존의 지식 전달 말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수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게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오니까 계속해서 누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 뭐 끝까지 재판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에 관한 문제. 말은 쉬운데 사실 공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은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 여러분하고 수업하고 하는 일 중에 공정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적입니다. 성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이거저거 조항들을 만들었고 뭐 약간의 그 항의성 메일이긴 하였으나 딱히 뭐 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어서 뭐 그건 고민을 안 하고 그런 거에 관한 고민은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침에 출근하면 보통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오는데 요즘은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막 짜증이 나죠. 뭐 맨 난리를 치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여러분한테 첫 마디를 뭘 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했습니다. 뭘 했냐면 요즘 사회를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무매한 대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멍청한 대중이 멍청한 대중을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고 나가는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렇죠. 멍청한 대중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등 따시고 배부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멍청한 대중으로 살면 그렇게 그닥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의 대학,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이라는 게 이 감이 오질 않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뭐 이번 학기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끝난다는 거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그 단계가 나올 것 같죠. 언제부터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하면서,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내 미래에 관해서 고민을 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일단은 당분간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고민을 할 때예요.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는 여행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한다고 그러죠. 여행사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1,000만 원인가 1억인가를 지원, 2천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가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은 빨리 이 개론을 찍어서 적어도 3개의 동영상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할 일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 스크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을 잘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연속으로 그러니까 여행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산업 분야입니다. 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보고 만나지 말자고 그러는데 막 답답해하죠. 만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한 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는, 진화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혼자서 있으면 다른 동물들한테 잡아먹히기가 좋죠. 호랑이도 있을 거고, 뭐 사자도 있을 거고, 뭐 큰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 셋, 넷, 다섯 모여 있으면 협업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인지를 했어요. 아, 혼자 있으면 까딱하다가는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뭉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유전인자가.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모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관광산업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고 싶고,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즐겨보고 싶고,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안법용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한 분야의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100% 확신을 하는 생각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무조건 믿고 가는 건 멍청한 거라고요. 왜? 이 사람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비판적인 사고, 맞을까 틀릴까 고민을 해보는 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의 키워드는 그거였죠. 관광이란 뭔데? 뭐죠? 관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노는 거예요. 맞습니다. 관광을 제공하는 사람은 왜 제공한다? 돈 벌기 위해서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지난 시간에 받아쓰기도 했지만, 관광이란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과목마다 이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99% 관광 관련 종사자들이 쓰는 정의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정의 자체에도 약간의 애매함이 들어있죠. 이 사회과학의 정의는 이 이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난다. 거기서도 일상 거주지가 어디까지냐야죠. 쉽게 말해봅시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 부산 내려와서는 여기 학교에서 가까운 개금에 살았고요. 그러다 이제 해운대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개금에 산다고 칭하고, 저는 일상적으로 개금에 있는 성안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한 15분 걸려서 동의대학교로 출근을 합니다. 퇴근도 하고요. 뭐 끼케야 뭐 서면 나가고 뭐 그 정도. 그런 제가 주말에 해운대의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일상 거주지를 벗어난 걸까요? 아니면 일상 거주지 안에서 움직인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일상 거주지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교수님 개금에서 뭐 학교 왔다 갔다 한다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수님 그 뭐 같이 그냥 부산 안에서 있고 같이 대한민국 안에서 있고 뭐 일상 거주지 벗어난 것다고 하기도 애매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아리까리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 아리까리함이 정의가 모호하다는 얘기죠.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경제적 가치를 돈 버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제가 해운대 바닷가를 갔다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특별하게 뭐 바뀐 게 없죠. 부산시의 시민이 부산시 안에서 즐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안 칩니다. 또 그런데 해운대 구청의 입장에서 봅시다. 부산 진구 구민이 해운대 구청에 와서 돈을 썼잖아요. 그 관광객이에요. 딱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매번 정의할 때마다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 뜬금없이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예, 오늘 수업이 이제 관광객을 정의하는 게 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 관광객이란 누가 관광객이야? 누가 시민이고? 유학생일 때 미국 유학 생활에서 저는 남부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네, 방학마다 열심히 여행을 다녔죠. 놀러 다녔죠. 근데 옆에 지금 박영호 씨라고 지금 다른 대학교 생물과의 교수님이 계셔요. 뭐 거기서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학교나 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기 동네 이제 모임을 하면 묻습니다. 저한테. 소연이 아빠 왜요? 소연이 아빠는 방학 때 공부 안 해요? 왜 맨날 놀러 다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정색을 하죠. 저 놀러 안 다니는데요? 아니 라스베가스도 가고 뭐 뉴욕도 갔고 뭐 맨날 그러시더만. 전 연구하는 건데요. 저쪽에서 황당 뭔 연구를 하는데, 제 전공이 관광이라 그랜드 캐년도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마이애미도 가고 가야 됩니다. 참 좋은 전공이에요. 예, 좋은 전공이에요. 그때는 연구하러 다닌다는 생각은 안 했죠. 놀러 다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이 제가 관광과의 교수로서 수업을 하거나 각종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놀러 다니면서 돈 많이 써요. 아까 해운대 구청에 가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돈 쓴 것처럼. 그런데 공식적으로 세계관광기구는 WTO입니다. 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 WTO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무역기구로 많이 쓰이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 분야에서 WTO는 세계관광기구입니다. 약자가 앞머리가 같아서 그러는데, 세계관광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텍사스에 사는 안범용이 뉴욕을 가고 라스베가스를 가고 어디 가든지 간에 관광객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관광객의 개념, 오늘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의 개념 3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 관광객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 했다 이거죠. 관광객은 24시간 이나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24시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아, 그게 관광객이구나. 그러면 24시간 안 되는 거는 애매하죠. 그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다 걸려들어요. 자, 다시. 아니, 그러면 관광은 노는 거라며. 그럼 놀러 온 사람은 다 관광객으로 치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그거 누가 관광객인지 아닌지 그걸 왜 따지냐고. 참 할 일 없고 쓸데없는 사람이네.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노는 사람 관광객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관광객에 관해서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책에는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읽으면 돼요. 읽으면.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관광고등학교 관광학교 이런 교재에도 뭐 전체는 아닌데 파트별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닥 많이 개론은 많이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정리합니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관광객에 대해서 도대체 왜 정의를 하느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통계 숫자를 잡기 위함입니다.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지, 작년보다 더 왔는지, 작년보다 덜 왔는지. 그러면 또 고민이 되죠. 아니, 관광객이 많이 왔다 그러면 되지.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잘 놀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통계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얘기를 합시다. 고속도로에 가면 요즘 지은 휴게소들은 다릅니다만은 옛날의 휴게소, 여러분들도 아마 초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랑 이렇게 고속도로로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화장실, 휴게실에 들어가죠. 저희 집도 딱 균등하게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그렇게 넷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야 되니까. 근데 아빠와 아들은 오래 안 걸려요. 금방 와요. 엄마와 딸은 보통 입구가 다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볼일 보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서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서 있는 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거는 방문객 수를 똑같다고 보고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똑같이 만들어 놔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들어가면 남자는 소변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돼요. 여자는 다 그 문 닫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똑같이 해줘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게
화장실과 샤워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못하면 화장실에 줄이 길게 서죠. 샤워실에 줄이 길게 서죠. 또 관광객이 몇 명이 올 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호텔과 모텔 각종 그 숙박시설을 허가해 줄 수가 있죠. 그죠? 그 숫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통계 숫자를 잡기 위해서.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부산시청이 아니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문회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쩌다 근데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상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지금은 한일관계 복잡하고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폭망했죠. 어저께 그런 뉴스도 집에서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한일관계가 뭐 독도가 지시냈거나 어쩌네 하면서 불매운동 했죠. 작년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죠?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그리고 안 사고 안 가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안 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1월달부터 조금 그게 느슨해졌어요. 코로나가 됐죠. 문제는 부산 안에 정박하고 있는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요. 개점 휴업이죠.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부 선사는 부도가 났고 배는 경매에 넘어가고 난리예요. 부랴부랴 항만공사에서 각 업체에다가 또 지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항만공사에 그 업체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관광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이게 풀렸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차지합니다. 배고 뭐고. 물론 그 나라 사정이겠지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그 배나 선박이나 카페리나 크루즈나 항공사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직업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쪽에 뉴스 얘기를 했고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데요? 다들 쳐다보더라고. 일본에서 온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동경에서 오는지 신죽 뭐 어디 다른 시골에서 오는지 모른대요. 대책이 안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소도시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인지 그걸 파악을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상품 개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기초 자료를. 그래서 관광객이란 여기서는 24시간 혹은 그 이상 여기 있죠. 거주지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그거를 관광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대중, 멍청한 대중 말고 그 대중을 앞에서 끌고 가는 스마트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런 정의만 외워가지고 직업을 갖겠다 하는 것은 멍청한 대중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게 관광학개론 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봅시다.